요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도 작고 분자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들은 옆면 시비로 공급하기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풀빅산, 휴믹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해조 추출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해조 추출물 그냥 막 좋다고만 하는데 어떤 해조 추출물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조 추출물이 가장 효과가 좋은 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해조 추출물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풀빅산, 휴믹산인데요. 지난 영상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리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조 추출물에 어떤 거 있다고 했죠?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이렇게 세 종류 있다고 했는데 갈조류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갈조류에는 아스코필름 노드섬, 켈프, 안타티카,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스코필름 노드섬입니다. 아스코필름 노드섬 왜 좋냐? 막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어요.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북대서양 안반지대에서 생존하기 때문이다. 강한 파도, 자외선, 건조, 염분 등의 극한 환경을 견디면서 생장하니까 안에 스트레스, 내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가장 좋은 이유는요, 식물한테 좋은 성분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뭄, 습해, 냉해, 동해, 제초제, 피해 등 이런 환경 스트레스 있잖아요. 요즘에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들어간 영양제를 고르는 게 가장 좋다. 요거는 야라 거를 고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 그 해조 추출물을 고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스코필름 노도섬을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그리고 아미노산, 비타민, 옥신, 사이토키닌, 그리고 지베렐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료가 뭐냐?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스코필름 노도섬이 원료로 들어간 영양제를 고르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쓰면 좋은 거 뭐냐? 칼슘하고 칼륨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스코필름 노도섬에 알긴산 그리고 만니톨하고 상조작용을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칼슘 공급할 때 풍소 같이 공급하는 거 항상 다들 염두에 두시고 있는데요. 아스코필름 노도섬, 즉 해조 추출물을 공급하실 때는요, 꼭 칼슘하고 칼륨을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알긴산과 같이 작용해서 알기네이트, 칼슘 알기네이트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만니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수분 스트레스 장애를 조금 더 빠르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조 추출물 언제 써야 되냐고요? 해조 추출물은 보통 초기, 중기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후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효과가 가장 좋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해조 추출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기보다도 초기, 중기에 사용하는 게 알맞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풀빅산, 휴믹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풀빅산, 휴믹산이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양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휴믹산, 풀빅산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휴믹산, 풀빅산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조 추출물 고르는 것처럼 꼭 알고 고르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조 추출물 역할하고 풀빅산, 휴믹산 역할하고 또 비슷하게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다 쓰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농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될 가능성도 있고 하나만 꼭 골라서 쓰셔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조 추출물을 써야 할지 풀빅산, 휴믹산을 골라야 될지 요것부터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풀빅산, 휴믹산의 역할, 그리고 휴믹산, 풀빅산의 고르는 방법,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휴믹산, 풀빅산은 보통 휴민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휴민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강의할 때 1편에서 휴민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휴민은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요. 풀빅산, 휴믹산, 휴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바로 휴민 물질이라고 불리는 종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빅산, 휴믹산만이 아니라 여기 콤마 찍고 휴민도 요 휴민 물질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풀빅산, 휴믹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휴민,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그래도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하지만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휴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민은요, 네, 퇴비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물론 퇴비 말고도 들어있는 물질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이 휴민은 퇴비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퇴비의 사용 목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유기물은 꼭 휴민이 들어가 있는 유기물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분, 돈분, 개분에는 휴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생물도 같이 공급하고요. 이런 효과로 인해서 토양의 비옥도,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거 진짜 부가적인 거예요. 퇴비를 쓸 때 질소, 인산, 칼륨을 공급하는 거는 굉장히 부가적인 목적입니다. 퇴비의 가장 큰 목적은 토양의 유기물, 즉 휴민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미생물을 공급해서요, 토양의 비옥도와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휴민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퇴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색이 진한 거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휴민이 이렇게 진한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퇴비도 이렇게 조금 진한 색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휴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휴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고분자 불용성 물질로 구조적으로 유기탄소 고정원의 역할을 한다. 생물 활성은 적지만 토양 물성에 기여가 큰 물질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물질이 휴민입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되게 완효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퇴비의 역할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요, 어떤 영양분을 식물에 공급한다기보다도 물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안정을 통해서요, 양분을 담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준다. 양분을 담을 수 있는 흙의 그 가용성을 크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휴민은 퇴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퇴비의 역할은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이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토양에 장기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 유기물 공급을 통해서 양분의 보유 능력, 특히 양이온의 보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휴민이다. 휴민은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민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풀빅산, 휴믹산, 휴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믹산, 풀빅산, 휴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를 쭉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비교해드릴 건 색상입니다.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물질인데요. 아까 휴민하고요, 굉장히 조금 다른 색을 띱니다.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 휴믹산 같은 경우는 살짝 갈색, 그리고 흑빛을 띠는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휴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빛을 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분자 물질이라고 조금 어렵게 적혀 있긴 한데요. 분자량이 크다 혹은 분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분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랑 고분자 물질을 같이 엮어서 볼 건데요. 요 풀빅산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량도 작고 분자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들은 옆면 시비로 공급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면 시비가 살짝은 가능하지만 이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면 시비가 좀 불가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휴믹산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 따라서 옆면 시비가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옆면 시비가 불가합니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내가 뿌리면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휴민은 옆면 시비를 하시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휴민의 역할은 토양의 안정성, 구조성을 개선시키는 목적,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양분을 담는 그릇을 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휴민을 옆면 시비하시는 이유는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량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탄소량하고 양이온 치환 용량을 같이 버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량이 많으면요, 양이온 치환 능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반면에 탄소량이 적으면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 늘어나요. 탄소는 조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요, 어떤 양분을 끌고 가고 어떤 양분을 데리고 어떤 킬레이트 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 적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소량이 많으면 조금 완효적이다, 탄소량이 적으면 속효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탄소량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하고 상호작용이 조금 적기 때문에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작용기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량이 적게 되면은 양이온 치환 용량이 늘어난다, 탄소량이 적으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진다. 그래서 킬레이트라든지 이런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해도를 볼 건데요.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 잘 녹고 낮으면 낮을수록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용해도 같은 경우가 옆면 시비라든지 관주 시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용해도가 높은 거는 풀빅산 그리고 휴믹산 일부가 용해도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휴믹산의 일부 그리고 휴민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옆면 시비나 관주 시비보다는 그냥 토양에 뿌리는 토경 시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 이후에 또 약간 더 자세하게, 더 심도 있게 한번 주제를 다뤄볼 테니까 여기까지 1편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2편에서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려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빅산이나 휴믹산이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꼭 이런 효과 그리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